안녕하십니까. 의사운영팀장 서울식입니다. 지금부터 제330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은 채로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훈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직평부 공직자 여러분, 제330회 제1차 정례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온몸을 바쳐 나라를 지켜내신 순국선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직도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보훈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에도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진짜 완도,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민관상생 투자협력사업 공모에서 노아 복일지역이 완도치유예술섬 조성사업에 선정된 것과 해양수산부 일방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서 9년 연속 선정되고 2025년
국가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부분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더불어 지난달 청산도 슬로고기 축제와 장보고 수산물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신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치유의 예술섬 공모 사업은 민간 업체와 협력하여 진행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노아 보길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완도군이 선정된 만큼 방문객 맞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는 국민들의 삶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비롯해 몇 번의 침수는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배수 시설을 개선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2025년 국제 슬로시티 연맹 시장 초기 또한 완도군의 위상을 높일 소중한 기회입니다. 국내외에서 귀한 분들이 완도를 방문하시는 만큼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청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감사에 이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며 직원 여러분들의 심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내부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부조리한 강행은 가감히 개선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완도군 발전을 제의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제1차 정례에서는 202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과 2025년도 제2회 추가 정정 예산안 및 민생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예산 낭비는 없는지, 필요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해 예산이 불용된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정정 예산안과 민생 조례안은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21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완도군 의원들은 이번 대선에서 제시된 완도군의 공약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여름철 재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개인 위생관리와 함께 유행에 대비해 간염에 취약한 노약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현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진단 키트와 백신 확보 등 재유행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도 전에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에 대했으므로 제330회 완도군 의회 제1차 정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완도군 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병수, 허궁희, 조영식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군의원 출신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이 자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책을 위한 인사행정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완도군이 추진 중인 행정기구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군민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단지 직제 몇 개를 조정하는 절차적 조치가 아닙니다. 이는 군정의 철학과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이자 군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입니다. 따라서 그 추진 과정은 보다 신중해야 하며 그 내용은 국민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직 개편안의 신뢰성과 정합성이 부족합니다. 5월 20일 완도군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며 농업기술센터에 지도관 1명을 감원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불과 3일 뒤인 23일 변경 사유도 명시되지 않은 변경 예고안이 공표되었습니다. 물론 행정은 유연성을 필요로 하지만 인사와 조직 개편은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닌 국민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번복은 조직 개편의 타당성 자체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사전 검토와 내부 조율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둘째, 해조류 박람회 추진단 신설은 조직 확대의 명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8년 국제 해조류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그 사전 행사인 프리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 5과 단위의 추진단을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 해당 박람회는 정식 국제 행사도 아닌 시범 행사에 불과합니다. 예상 규모도 정보 수산물 축제보다 조금 많은 24억 원 수준의 행사 기간도 6일에 불과하며 본 박람회의 경우에도 국제 행사 승인 시점은 2026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단 신설은 프리 박람회 이후인 2026년에 해도 늦지 않으며 현재 시점에서 과단위 조직을 신설할 명분은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인구는 줄고 재정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과신설이 과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인지 아니면 내부 직제 조정과 인사적 제소를 위한 조직 만들기인지 국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이번 조직 개편 과정은 주민 의견 수렴과 참여 절차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완도군은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사전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설문조사도 설명회도 공청회도 없었습니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은 늘 결과만 통보받고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돼 왔습니다. 더욱이 이번 조직 개편 관련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 충분히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공고는 단 6일, 재공고는 불과 5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할 기회를 사실상 제한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해소하는 문제입니다. 아울러 이는 행정의 구조적 폐쇄성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결핍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민의 참여 없는 자치는 자치가 아니며 그것은 곧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모든 조직 개편안은 사전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결정 배경과 논거를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조직 개편 공청회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5 제1항에 근거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군의회에도 보고하는 체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입법에고는 법정 기간인 20일 이상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 전문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조직진단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조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상호 견제의 틀을 마련하는 조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조직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이 누구를 위해 어떤 철학과 방향을 갖고 운영되는가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 조직 개편은 결국 내부 이익 조정에 불과하며 진정한 행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조직 개편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일입니다. 조직은 바꾸는 것이지만 신뢰는 쌓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제언과 문제의식에 대해 성실히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를 국민과 의회에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3년간 우리가 지나온 어두운 시간을 되짚고 새롭게 열린 희망의 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겠으며 발언 기회를 주신 김양훈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퇴행적 민주주의와 소통 부재, 반헌법적 통치 행태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탄압받았고 언론이 위축되었으며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구조로 변질되었습니다. 또한 검찰권의 남용과 비판 세력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 그리고 12.3 불법 계엄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국민들에게 기억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총보다 강한 투표로 이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결과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우리 완도 국민들은 전국 득표율 1위인 89.90%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이 뜻에 함께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대한 안도 국민들의 분노이며 동시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희망과 기대의 표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상식과 공정, 민생 중심의 정치로의 복원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라는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와 함께 지역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끌어모아 우리 완도군은 대도약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 대도약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하며 공무원은 행정 전문가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하고 의회는 견제와 협력을 균형 있게 수행하며 미래지향적 정책을 함께 설계했을 때 진정한 대도약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완도군에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완도 공간 해양 관광도로 지원, 호남 고속철도 완도 연장 검토, K 해조류 기반과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 조성, 스마트 해양지구 허브 조성, 해조류 특화와 해양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 공약들은 단순한 개발과 계획이 아닙니다. 완도군의 미래 산업 구조를 새롭게 짜고 청장년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를 만들며 고령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게 할 동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공약들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완도군은 전담 TF를 구성하고 공약 이행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부처, 대통령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예산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민관 협력 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해양 바이오 산업과 관광, 기후 대응 분야에 관련된 민간업과 학계, 연구기관과의 협업 구조를 마련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각 공약과 관련된 주민 설명회와 정책 자문단, 주민위원회를 통해 행정과 정책 실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더욱이 완도군이 안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들도 반드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수산 지원 정책, 지역 청년 정착을 위한 창업 및 주거 지원, 농수산물 유통 인프라 확장, 완도형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아이 살기 좋은 완도 만들기 프로젝트, 도서지역 의료체계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해양 쓰레기 처리와 시설 확충 등 해양 환경 개선 등 이러한 사업들은 정부 공약과 맞물려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시너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양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는 해조류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어민 소득을 올릴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변화는 누구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정부의 무관심 속에 소외되었던 우리 지역이 정말 서글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책 중심에 설 수 있는 대도약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느냐는 바로 우리 모두의 역량과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중앙의 변방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완도는 무한한 해양 자원과 세계 최고 수준의 해조류 산업 기반과 천혜의 자연 환경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역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철학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완도군은 그 철학의 실험장이자 성공의 증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는 완도군 차원의 공약 이행 전담 추진 본부를 구성하고 의회와 함께 공약 이행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 참여 플랫폼을 확대하여 모든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즉각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어둠을 시간이 지나며 민주주의는 투쟁으로 지켜야 한다는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그 투쟁의 결실을 지역 발전으로 되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부, 새로운 기회 앞에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치열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가능성이라는 말보다 실행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역의 한 분 한 분이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며 완도 공동체의 모든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완도의 미래는 우리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새 시대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보다 기대를, 갈등보다 연대를 통해 우리 완도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더 크게 성장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완도군 체육행정의 혁신이라는 큰 틀에서 스포츠를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스포츠 비즈니스 본격적인 준비를 제안하기 위해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하며 발언 기회를 주신 김양훈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스포츠 이벤트 개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스포츠 산업의 발전은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5만 명 남짓의 경남 고성군은 주력 산업인 조선업이 붕괴되자 민선 8기에 스포츠 산업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3년간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48개의 대회를 유치해 213만 명의 방문객과 421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스포츠 행정의 전문화, 전용 조직의 구성,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안도군도 스포츠 인프라가 하나둘 갖춰져 있어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행정조직의 미흡, 유기적인 기획력 부족, 도서제약이라는 한계로 인해 스포츠 비즈니스를 취재하기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완도군은 전국 최고의 해양 환경과 청정 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략을 갖추고 체계적인 준비를 한다면 완도형 스포츠 비즈니스 모델 확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책 방안과 행정 추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스포츠 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과 인력풀을 구성해야 합니다. 25년 정부 체육 분야 예산 규모는 1조 6,751억 원으로 24년 예산 대비 3.6% 587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 편성 부분 중 가장 많은 증액을
보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스포츠에 건강을 결합한 스포츠 산업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 스포츠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타당성 분석, 편익 추정, 정책 연계성 검토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우 행정체육부서인 체육진흥과는 각종 대회 지원, 생활체육 지원, 체육시설 관리 등 획일적인 단편적인 공공 서비스 행정 역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스포츠 마케팅팀은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되어 대규모 전지훈련 유치, 해양 레포츠 대회 개최, 스포츠 관광 계획 등 지역경제 활성화형 체육행정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행정구조입니다. 따라서 체육진흥과를 스포츠 산업과로 개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하의 스포츠 마케팅, 해양 레포츠, 공모산업 추진 등 기능 중심의 팀을 신설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또한 각 팀의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을 과감히 채용하여 실무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 조직 개편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과감한 조직 개편이야말로 완도 스포츠 경쟁력을 키울 초석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해양 특화 스포츠 동목 개발과 함께 정례적인 대회를 유치해야 합니다. 완도는 비교 우위적인 청정 해역과 섬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한 완도만의 정례적인 대회를 유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철인 3종 경기, 해상 마라톤, 아일랜드 트레킹 등 완도형 스포츠 종목을 개발하여 정례적인 전국 대회를 유치해 전 국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명 연간 수만 명의 방문객 유입이 가능해질 것이며 자연스럽게 숙박 및 음식점 등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셋째, 스포츠 참가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각종 대규모 대회를 유치했지만 실상 스포츠 참가자들은 대회가 끝나면 각 지역으로 돌아가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우리 군은 머물 수 있는 관광 콘텐츠가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젠 참가자가 단순히 경기만 하고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체류하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완도관광협의회와 체육회 그리고 민간여행사와 함께 협력하여 대회 참가자에게 완도해양치유센터 체험과 요트투어, 섬투어, 해저류 전복, 음식 만들기 체험, 숙박 할인 등 완도형 관광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분명 체류리스 증가, 가족 단위 관광 유입에 따른 생활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넷째, 유시설을 활용한 스포츠 인프라 확충입니다. 매년 전지훈련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어 오고 있지만 완도군의 지역 특성상 숙박시설과 전문적인 훈련 인프라가 부족하여 프로팀이나 대규모 생활체육인 수용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 공유지를 확보하여 스포츠 인프라를 신축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공존합니다. 최근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대응하고자 공유재산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자체에 이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평부에서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전라남도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사용되지 않는 폐교나
유휴 공공건물을 리모델링을 향하여 스포츠 전지훈련 캠프장, 저비용 체류용 숙소, 스포츠 교육센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분명 지금보다 더 많은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 실업 등 스포츠팀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며 비수기 때에는 지역 관광 수요를 전지훈련 수요로 대체하고 관광의 계절적 한계를 보완하여 연중 내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체육시설을 짓고 대회를 유치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스포츠 산업을 통해 경제를 일으키고 청장년층을 불러들이며 완도의 정체성을 알리는 완도형 스포츠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완도가 스포츠로 다시 뛰고 경제로 살아나는 날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검토 후 제안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진행 사항은 해당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차정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에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완도군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5월 28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완도군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집행부에서는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접수 사항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권 등 결산안 3건과 2025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된 후 동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완도군 의회 제1차 정례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명권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조인호 의원과 조영식 의원을 선임하고 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 정정 예산안 추강 제안 설명권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415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의원번호 3415호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에 변경되거나 추가된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반영하고 지역 역점 사업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민생 관련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해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 일반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역, 1천만 원 이상 주요 자체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증감 내역,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7,402억 7,515만 8천 원으로 본 예산 대비 1,096억 1,6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7,108억 2,089만 3천 원으로 1,069억 2,56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 회계는 294억 5,426만 5천 원으로 26억 9,10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7,108억 2,089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9억 2,56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전환사업 지방소비세 보전분으로 2억 2,536만 9천 원, 세액 수입은 경상적 세액 수입 4억 9,510만 원, 임시적 세액 수입 80억 1,974만 7천 원 등 88억 4,729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25년도 예측분과 특교세 4천만 원, 지방 소멸대금 대응기금 10억 원 등을 반영하여 227억 7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7억 원, 국도비 보조금 394억 9,939만 2천 원,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는 2024년도 순세계 이익금과 공단 전입금 반영 등 349억 4,608만 6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 회계 세출안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과 동일하게 1,069억 2,569만 9천 원 증액된 7,108억 2,089만 3천 원입니다. 기능별 세부 증감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106억 8,220만 3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3억 8,258만 7천 원, 교육비 7,753만 2천 원, 문화 및 관광비 117억 7,650만 8천 원, 환경비 128억 2,903만 5천 원, 사회복지비 63억 6,625만 6천 원, 보건비 26억 5,455만 원, 농림해양수산비 335억 9,865만 7천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비 24억 5,245만 8천 원, 교통 및 물류비 56억 2,025만 7천 원, 국토비 지역개발비 137억 8,023만 2천 원, 기타 비용 27억 342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부 증감 내역은 인건비 39억 2,811만 원, 물건비 113억 9,560만 4천 원, 경상이전비 129억 3,675만 3천 원, 자본지출비 732억 8,997만 1천 원, 내부거래 26억 3,303만 2천 원, 예비비 빚 기타 27억 4,220만 9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4,138억 2,581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군비 부담 포함하여 488억 3,381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 회계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2,818억 1,597만 8천 원으로 255억 7,697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 사업은 1,039억 921만 6천원으로 222억 5,68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10억 원이 증액된 11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70억 61만 9천원으로 변동 없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25쪽부터 54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총 600개 사업에 509억 5,985만 3천원이 신규 반영되었거나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57쪽부터 74쪽까지 주요 사업 조서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증감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294억 5,426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9,10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24억 2,550만 8천원, 주택자금 융자에서 1억 1,617만 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에서 327만 3천원 감액되었으며 의료기부 기금에서 6,566만 원 증액, 농공지구 단지 조성관리에서 순세계 잉여금 및 부지 매각 대금 등 8,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조 계속비 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83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5,875억 4,007만 1천원에서 105억 5,161만 4천원이 증액된 5,980억 9,168만 5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778억 7,600만 원에서 변동이 없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안설명서 7쪽부터 21쪽까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409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 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09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완도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 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완도군 의회 제1차 정례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